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배터리 2탄, 배터리 측정 방법과 배터리 문제 알아보기와 그다음에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예. 제 옆에는 언제나 같이 서유교 부장님, 붕붕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붕붕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배터리 2탄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신다고. 예. 뭐 테스트하기로 뭐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네. 우리 이제 일반 오너 드라이브 운전자들은 이제 따로 그냥 그 기계를 장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카센터나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배터리 측정 좀 해주세요 하면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배터리 측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된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그 측정기를 하죠. 배터리 측정기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를 측정해 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압기라 해서 배터리 멀티 테스트기라고 합니다. 요 부분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이제 배터리 전압을 재곤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보다도 이제 최근에는 요게 이제 배터리 측정기가 나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배터리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그 부분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까지는 정확하게 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태스키로 전압 일단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지금 이 배터리보다도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이제 보통 보면 우리는 딘이라고 한다. 그죠? 딘이라고 하고 80L 딘입니다. 그죠? 81 딘이죠.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80 암페어 요 말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CC에는 이제 저온에서 가능한 한 숫자가 많으면 좋다 했죠. 660까지 나오는 배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단자에는 빨간색,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자에는 검은색으로 한번 볼트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빨간색 이렇게 꽂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지금 12.8이 나오고 있죠. 12.80. 보통 이제 12.7에서 8은 정상,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V 이상만 돼도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상인 배터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측정기로 한번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에 꽂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항상 플러스 먼저 꽂고 마이너스 꽂고 이렇게 들어가죠. 예, 배터리 엔터. 자, CCA가 나오죠. CCA는 여기 보시면은 660 암페어로 되어 있죠. 660. 660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혼해주시면 됩니다. 자, 660 맞췄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에 충전된 충전 상태도 86% 상당히 많이 충전돼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배터리 상태는 어떠냐면 76% 아직까지 싱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배터리는 지금 현재 종합 판정 결과 좋다, 좋음으로 나오고 있죠. 이걸 또 인쇄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엔터를 눌렀을 때 배터리 테스트 인쇄도 될 수 있는 어떤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배터리 방전이 다 됐거나 아니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됐는 배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테스트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플러스 단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트를 해놓고, 자, 여기 플러스 단자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꽂았을 때 지금 현재 12.6 66 이렇게 나오죠. 정상은 나오네요. 예, 12.6이면 그 뭐 정상입니다, 그죠? 예, 정상인 걸로 지금 멀티 테스트기는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 안에 셀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최근에 이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걸로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찝었을 때
자, CCA는 지금 현재 여기 있죠? 550 CCA. 550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550 CCA. 엔터 눌렀을 때, 자, 배터리 충전 상태는 그래도 양호해요. 68%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배터리 건강 상태가 지금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제로 전압 볼트는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종합 판정 결과는 교체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측정했던 멀티 테스트기하고는 단순히 전압만 재는 멀티 테스트기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걸 더 선호하고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종합 판정 결과는 교체입니다. 네. 이거 동영상 잘 봤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오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자, 두 번째로 배터리 충전은 뭐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터리를 뭐 충전했는데도 다시 뭐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는데요. 뭐 충전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꼽으면 그냥 충전되고 매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충전은 한번 시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기일 때 배터리 전압은 보통 12.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시동을 걸면 물론 이제 발전기 힘으로 돌아가니까 발전기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니까 보통 한 14.4 막 이렇게 14V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시동 전 즉 12.78이 정상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11V다. 11로 떨어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충전은 가능합니다. 충전 가능하고 근데 이제 10.5V 통상적으로 10.5V나 10.5 이하 9V라든지 이렇게 과방전으로 인한 충전은 과방전으로 인했을 때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V, 10.5V, 10V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이 잘 안 되고 완전히 방전됐다. 이렇게 봐서 충전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뭐 10.5, 10.7, 10.8, 11V 이럴 때는 충전을 하는데 충전 후에 이제 12V 이상만 나오면은 정상이다. 이제 정상 충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0V 이하로 떨어진 배터리는 교환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되는 차가 있어요. 한번 그렇죠. 이제 점프 시동해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충전을 해서 운행하시는데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배터리를 뭐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방전이 자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내 배터리 가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카센터 가셔서 분명히 그 전기가 이제 특정 부위에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암전류가 이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기 쪽에 특히 이제 그 배선 관련해서 전기 쪽에 점검을 해서 특정하게 많이 전기가 소모되는 그런 부위를 잡아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경험으로 봐서 많이 발생되는 부위가 뭐 그 브레이크 종구 쪽에 이제 그 배선이 합선됐다거나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래 주차시켰다거나 그런 차들이 많이 방전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요즘 오늘날에는 이제 블랙박스죠. 블랙박스가 이제 주차 후에 시동 끄고 주차 후에도 계속 블랙박스는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이제 소모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행 중에 갑자기 그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고속도로 쭉 주행하다가 갑자기 그 계기판에 그 배터리 등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알터네이터 발전기 문제다 해서 이제 그 수리했던 고객님도 계시고 저도 경험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엄청 그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준비된 사진 보시면 사진 있습니까? 계기판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 배터리 그림이 딱 나오죠.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주행 중에 이제 그런 표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 그림이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주행 중이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발전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주행 중에 공급해주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전기인데 발전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차 내에 전기를 공급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전기를 공급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보조 즉 스페어로 있는 그 배터리가 전기를 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발전기 대신 다
다 그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그 소모량이 그만큼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결국 배터리도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 되면은 결국 그 파워 핸들에도 이제 요즘은 다 전동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 핸들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 기능이 엄청 면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핸들이 점점 엄청 무거워지게 되고 핸들이 거의 빡빡하게 안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핸들이 안 돌아가면서 또 중간에 시동이 꺼지면서 굉장히 그 주행 중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행 중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고 위험이 자칫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까운 데 빨리 가셔가지고 견인 조치해서라도 가서 이 발전기 문제에 대한 어떤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그만큼 있겠습니다. 그 발전기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네네. 그 일명 그 알터네이터죠. 알터네이터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특히 겨울철에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 배터리에 보시면 그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얗게 뭐 이렇게 뭐 낀 거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냥 고체로 하얗게 올라와서 딱딱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굳어 있는 현상.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은 단자가 이렇게 삭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단자가 삭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오래된 차들이나 좀 연식이 오래된 차나 아니면 배터리 교체한 지 얼마 상당히 오래된 차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딱딱이 굳어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쉽게 말해서 이 배터리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황산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정유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황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밖으로 이제 돌출해서 나오는 현상이죠. 돌출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굳어버리는. 예, 이제 공기와 만나니까 수증기와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일명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백화 현상. 예, 백화 현상이라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제 굳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그 전기 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전기 쪽에 악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시동까지도 걸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해서 일단 제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거하면 없어지니까요. 그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이렇게 한 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싹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를 발라주면 이제 완벽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황사는 그 좀 독한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독하죠. 이게 살에 닿으면 이게 녹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타는 거잖아요. 예. 그 위험한 물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내 차가 도대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뭐 규격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넷이라고 하죠. 보넷을 열어보면은 이제 배터리에 지난 1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배터리의 용량과 사이즈 이게 이제 보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차종별로 처음에 신차가 출시될 때 그때 이제 그 꽂혀 있는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그 배터리가 이제 내 차에 맞는 가장 적정한 그 규정 배터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출고됐을 때 거기 끼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가 그 정상적으로 맞는 배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배터리 규격에 대한 종류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40A 해서 110A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용량이 좀 적은 이제 암페어는 보통 이제 소형차겠죠, 그죠? 소형차 뭐 비스토라든지 모닝 같은 이런 소형 차량에 보통 이제 40A나 40A가 들어가고요. 45A는 이제 아반떼나 엑센트, 구형 아반떼죠. 그다음에 엑센트나 뭐 코나 K3 등등 이런 차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55A로 가면 이제 구형 소나타라든지 카스타, 60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60R, L 뭐 이렇게 있는데, 뭐 60은 이제 소나타급이죠. 소나타나 MD 아반떼, 그 다음에 TD 그랜저, NF 소나타 이런 차종에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8로 넘어가서 HG 그랜저나 i30, i40 중대형으로 넘어가네요. 예, i30, i40, K5, CM 산타페 이런 종류가 68A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서 80A죠. 80A로 가면은 이제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 그다음에 IG 그랜저 급이 이제 80A고 이제 88A는 옛날 LPG 차량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편이고요. 90A는 DM 산타페나 CM 산타페급 그러니까 이제 보통 RV 차량급에 많이 들어가죠. 투싼이라든지 테라칸 이런 종류고 100A로 가면은 이제 제네시스 중대형 세단급 그다음에 에쿠스나 이제 포터 이런 종류가 이제 100A고 뭐 화물차
기타 하모차 등등 또 110A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그 배터리에 비해서 또 상당히 좀 고급화된 그 AGM 배터리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GM 배터리는 이제 60A부터 좀 높게부터 시작하죠. AGM 배터리는 이제 코나가 60A급이고요. 그다음에 MD 아반떼 이제 디젤 차량이 있습니다. 아반떼도. 그래서 MD 아반떼 디젤급이나 TSG 타입의 어떤 가솔린 차량. 그다음에 i40도 70A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올류투산이라든지 LF 소나타는 LF 소나타 전용으로 이제 AGM 배터리가 이제 80A가 이제 장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DM 산타페는 이제 90짜리, 그다음에 세단급은 이제 제네시스 DH라든지 그다음에 뭐 EQ900, 예, 그다음에 G80 이런 종류는 이제 105 또 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별로 또 용량별로 그 차에 맞는 사이즈가 있는데요.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할 때. 아니면 나는 바꾸겠다. 그런데 이제 2단계나 3단계 이렇게 업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AS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예. 그 신차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배터리를 그 교환하는 이렇게 중간에 AS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배터리 2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배터리 AS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 꼭 아셔야 될 부분인데 기존 신차가 이제 딱 나왔을 때 출시됐을 때 보증 기간은 이제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3년에 6만 킬로가 이제 3년에 6만 킬로 이내에서는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블랙박스가 이제 뭐 장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기 배선을 어떤 개조를 했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AS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S가 불가능한데 돈을 주고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새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배터리를 교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1년에 2만 킬로까지는 무상 보증 수리가 가능하다. 1년에 2만 킬로까지는 새 배터리 교체했을 때 그 배터리에 대한 보증 기간은 1년에 2만 킬로다. 그리고 신차가 출시돼서 배터리 보증 기간은 3년에 6만 킬로다. 그래서 또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블랙박스나 어떤 전기 배선의 어떤 개조 이런 게 있을 때는 AS가 불가능하다는 점 요 점만 꼭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닝과 패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게 있었을 때만이 시청자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돈은 안 들어갑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